자연의 역습 감염병 우리 승훈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나온 감염병 중 들어본 감염병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고 어디에서 알았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천연두, 감기바이러스, 코로나19, 흑사병을 들어봤습니다. 이 모든 감염병들은 옛날에 정약용에 관한 책과 다른 역사에 관한 책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원 씨 해주세요. 네, 저는요, 메르스랑 사스랑 페스트랑 스페인 독감이랑 여기 장티푸스랑 천연두랑 한센병 여기 있는 거 거의 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페스트인데 일단 흑사병이라고 하죠. 전 이거 관련된 페스트가 그냥 페스트가 제목인 책을 한번 읽었었던 적이 있고 천연두는 제가 유튜브에 알고리즘에 떴었던 걸로 한번 본 적이 있고 여기 장티푸스는 나폴레옹 위인전 뒷부분에 러시아 침공하는 게 나오는데 그때 장티푸스로 이 애를 먹었다 그거 들어본 적이 있고 스페인 독감은 제가 내가 걸린 적이 있어가지고 저 스페인 독감은 알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도 제가 걸렸고 뉴스로도 많이 봤기 때문에 알고 메르스는 코로나 유행하고 아빠가 알려준 적이 있어가지고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사스도 아빠가 알려줘가지고 알았습니다. 네, 다음 주론 씨 해주세요. 코로나와 흑사병을 알고 있었는데 일단 코로나는 가장 최근에 생긴 그런 질병이고 흑사병은 몇 달 전에 막 몽골인이 마멋인가 먹어가지고 새로 생겼다는 루머인지 뭔지 들어봤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한번 알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뭐 여기 나와 있는 전염병을 거의 대부분 다 들어는 봤습니다. 한센병 같은 경우는 문둥병이라고도 과거에는 그렇게 잘못된 이름으로 이렇게 불렀었는데 직접 이렇게 마을에 그런 뭐 환자가 있어가지고 직접 이렇게 뭐 본 적도 있고, 대부분은 사실은 책을 통해서 본 경우가 제일 많고,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뉴스를 통해서 그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옛날에 브라질에서인가 올림픽이 열릴 즈음에 그 상당히 좀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그 언론 보도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볼라 같은 경우도 역시 아프리카 쪽에서 에볼라가 발생해가지고 상당히 그 위협적이다라는 것까지만 들은 것 같고 다행히 우리나라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사스라던가 조류 인플루엔자, 뭐 메르스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나라까지 물론 메르스는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았지만 뭐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특별히 이제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그 닭이나 그런 조류들을 한꺼번에 다 이제 폐사시켰던 뭐 그런 부분들을 뉴스를 통해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이나 59쪽에 나오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에서 당신은 바이러스를 생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종족 번식을 위해 숙주를 찾는 것을 본다면 지금까지 발견된 생물과 다른 종류의 생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러스가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주세요. 네, 저도 바이러스가 생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생물이 없는 거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지우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움직이거나 얘가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본능적으로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어, 감염병을 일으키게 하는 등의 그렇게 자신만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나 아니면 뭐 본능적으로 좀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봤을 땐 저도 충분히 생물일 것 같습니다. 네, 저 준원 씨 해주세요. 저도 그 사람들이나 동물들 몸에서 번식을 하며 이렇게 살아간다는 걸 봤을 때 저도 생물이라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바이러스도 생물로 봐야 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바이러스가 스스로 어, 번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물적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물의 기생에서 자신의 유전자를 증폭의 종족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뭐 식물들 중에도 기생식물이라는 것들도 있는데 그것들은 생물의 범위에 넣는 걸 본다면 이건 역시 그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승훈이 얘기 나온 김에 우리 그 감염병하고 그다음에 세균과 바이러스 차이 그 얘기 잠깐 짚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 준원이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그 감염병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한센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책 26쪽에. 네, 자, 한센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야? 책에서 한센병의 특징이 나와 있는 부분을 찾아 좀 읽어줄까? 한센병. 27쪽에 보면, 27쪽. 음, 세균 감염으로 생기는 질병. 세균 감염에 생기는, 세균 감염으로 생기는 질병이야. 또, 잠복기가 9개월에서 음, 20년까지 있대요. 9개월에서 20년 잠복기가 있다는 게 특징이야. 또, 진행 속도가 느려요. 그 얘기가 결국은 잠복기가 길다는 거하고 같은 얘기겠지. 또, 원인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거는 과거에, 지금 현재는 밝혀졌지. 과거에는 그걸 몰랐다는 거지. 또, 제일 마지막 줄, 27줄 제일 마지막 줄. 신경 쪽에 문제가 생겨요. 신경 쪽에 문제가 생겨서 팔이나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사라진다지. 네. 이게 특징이야. 그래서 팔에 다리 감각이 사라진다는 것들. 그 다음에 28쪽에 변형이 생겨요. 변형이 생긴다는 거. 신체에 변형을 일으킨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이 그냥 뭉퉁하게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던가, 뭐 그러니까 아예 그 손목이 그냥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신체 변형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 이 정도가 이제 뭐야? 한센병에 관한 그러한 뭐야? 정보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센병의 그런 특징인 거고, 아까도 말했듯이 과거에는 요 한센병 그를 과거에는 이렇게 문둥병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어. 근데 이제 그 한센병에 관해서 이제 한센병 환우들이 이런 식으로 얼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아까 말했던 대로 이렇게 뭐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잘려버리니까 뭉퉁하게 이런 변형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이렇게 외형적으로 이렇게 한센병 환자들의 모습이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혐오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 왕따시키고 막 이렇게 내쫓고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 심지어 일제시대 때는 그 소록도라고 지금 그 어디지? 그 나로 우주센터 있는데 혹시 알아? 발사하는데 우리나라 그 우주 발사 기지 있는데 우주 로켓 발사하는데 저기 전라남도 밑에 부분에 그쪽 근처거든. 그 거기에 이제 그 소록도라는 그 섬에다가 이제
유배나 시킨 거나 마찬가지지. 그곳에서만 살아라. 나오지 못하게 하는, 지금으로 보면 어쨌든 인권 침해의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하고 이렇게 정리한 것들이 뭐에 관해서? 선생님, 한센병에 관해서 정리를 했는데, 자, 지금부터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쌤하고 같이 한 것처럼 자기가 책을 찾아서 정리를 하나씩 할 거야. 그래서 패스트를 누가 맡고, 그 다음에 천연두를 맡고, 발진티푸스를 맡고, 일단 세 개지를 맡아서 자기가 조사한 거를 얘기하도록 하겠어. 승훈이, 준원이, 지훈이 먼저 맡은 사람이 하면 돼. 자기가 맡을 거야, 이게 세 개 중에서. 유페스트. 지훈이 패스트, 뭐뭐뭐 있었죠? 천연두, 발진티푸스 두 개 남았어. 내년도요. 나 발진 준원이 티푸스 뭐라고? 할게요. 준원이가 천연두 한다고? 네. 그 다음에 승훈이가 발진티푸스에서 지금 쌤이 한센병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패스트와 천연두와 발진티푸스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서에다가 정리해도 좋고 안 그러면 그 채팅창에다가 써도 좋고 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한 사람부터 이렇게 발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네. 네. 그래서 각각의 어떤 그런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그런 작업을 하고 그 자기가 간단하게 그것들 설명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 사람은 다 했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아, 이 책만 갖고 할 겁니다. 다른 거 검색이나 그렇게 해서 안 하고. 알겠니? 네. 요 지역 자연의 역사 감염병이라는 책을 통해서만 우리가 필요한 사실들을 뽑아서 정리하는 연습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티푸스가 응? 발진 티푸스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 차례 보면 알잖아, 차례. 차례 보고 있는데. 차례 보면 나폴레옹을 좌절시킨 발친티푸스에서 챕터 2의 네 번째 항목에 발친티푸스 나오잖아. 네. 찾았어? 네. 음. 38쪽. 선생님, 음, 특징을 쓰는 거죠? 뭐, 뭐라고? 이 질병의 특징을 쓰는 거죠. 그렇지. 아까 쌤하고 같이 조사했던 이 것처럼. 증상 같은 거 아니면 특징. 그 증상 같은 것도 써야지. 아, 그 질병에 관해서. 그러면은 이것도 쓰고 특징 같은 것도 다 써요. 음, 네. 다 했어요. 음. 자, 뭐 공유할 수 있어? 아니면 채팅창에 붙일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여기 채팅으로 쓸까요, 다? 그거를 채팅창에 붙여줘, 그러면. 네가 쓴 거를. 지금 타이핑 한 거잖아. 응. 타이핑한 거 채팅창에 붙여주고 우리가 보면서 네가 그 채팅창 보면서 설명하면 되지. 음, 써요. 응, 응, 응.
어, 엔터 누르면 이렇게 그냥 나가요? 어? 그치. 엔터하면 아, 그 나오니까 너 다 쓴 거 그냥 붙이면 되잖아. 복사해서 붙이면 되잖아. 저 여기 공책에다 썼어요. 아, 공채다 썼어. 아, 그래. 그냥 그러면 그냥 아, 제 다 공책 쓴 다음, 그치. 엔터하면 새로 나오니까 음, 다 쓴 다음에 한 번에. 다 했어요. 음, 자, 승훈이 뭐 어떻게 공유할 거야? 일단 네가 한 걸 채팅창에 붙여줄래? 저 그 한글에 쓰긴 했는데. 응? 한글에 썼는데 그냥 아, 채팅창에 붙여요? 채팅창에 붙여줘. 네. 그렇지. 자, 우리 그 승훈이가 한 거부터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는 거 잠시 멈추고, 승훈이가 한 거 우리가 보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승훈이가 한 거거든. 보이지? 자, 승훈이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진 티푸스는 리케차라는 세균에 감염되어서 생김. 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진 티푸스는 고열 등이 나타나는 질환임. 아, 세 번째, 발진 티푸스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이가 옮김. 네 번째, 아, 발진 티푸스의 잠복기는 10에서 14일 정도임. 다섯 번째, 심한 경우에는 폐에도 염증을 일으켜 폐렴이 생기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 여섯 번째, 2차 세계대전 때 이러한 사실들을 파악한 나라들이 발진 티푸스의 적진을 뿌리려고 계획을 했음. 음. 그래서 잠복기가 10에서 14일 정도, 폐렴이 생기고 사망에 이를 수 있고, 발진비 작전에 뿌리고 계획했음. 뭐, 요거는 이제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되고, 이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발진 티푸스가, 리케차라는 세균성 질환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고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요 이가 문제인 거. 이가 문제이고, 그러니까 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즉 지저분한 환경들, 씻지 못하는 환경들, 그런 환경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잠복기 10에서 14일 얘기했고, 고열 외에도 여기 보면 두통, 빠진 부분들이, 그 다음에 폐렴이 생기기도 하고, 오한과 구토, 오한은 막 그냥 추위에 떠는 온몸이 떨리는 거, 그 다음에 전신 근육통, 그래서 이 증세가 고열뿐만 아니라 이런 증세들이 더 나타났는데 요 부분들이 조금 빼먹은 것들이 아쉽습니다. 뭐 그 외에는 나머지 것들 잘 조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진티푸스 이 리케차 요 세균 때문에 함부로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뭐야 풀밭이나 이런 데 가서 함부로 들어놓지 말라고 하는 이유들이 그런 풀밭 같은 데 갔을 경우에 이런 리케차라는 그런 세균이나 이런 거에 감염될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지나친 걱정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쩌다 정말 재수 없으면 운 없으면 이렇게 발진티푸스에 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근이가 뭐 이렇게
발진tif수는 발진tif수에서 문장을 쭉 썼는데 그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그 아까처럼 이렇게 그냥 문구 중심으로, 낱말 중심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써도 좋고. 준호, 아니, 승훈아. 됐어? 네. 자, 승훈이는 발진티푸스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그럼 하면 되냐면, 승훈이가 스페인 독감, 그 다음으로는, 저요? 승훈이가 스페인 네. 독감에 대해서 조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준원이나 지훈이는, 패스트나 천연두 발표됐으면, 지금 승훈이가 한 것처럼 채팅창에다가 붙여주면, 쌤이 이렇게 붙여주고 같이 이제 얘기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 근데 천연두가 어떻게 유래되는지 안 나와 있는데 그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온 것만 써요. 나온 것만. 책에 나온 것만 조사해 쓰는 거지. 선생님, 음, 스페인 독감은 그 증상이나 그런 게 안 나오는데 안 그러면 쓰지, 안 쓰지. 그래요? 안 써도 돼요? 나와 있는 것만 쓰면 나와 있는 거. 그 책에 나와 있는 거 조사할 수 있는 것만 쓰면 돼. 알겠어요. 붙여줘. 네. 자, 승훈이가 또 스페인 독감을 또 아주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독감 역시 승훈이가 한 거 함께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하던 거 잠시 멈추고 승훈이가 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승훈이는 또 줄글을 이렇게 쭉 썼네. 선생님이 그 키워드만 뽑자고 그랬는데 이렇게 키워드만 아, 뽑자고 그랬어.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 준원이하고 지훈이 봐봐. 네. 해. 근데 선생님, 아, 잠깐 할 말인데 제가 음. 한글 파일, 제 한글이 여기 다운이 안 받아져 있어가지고 PPT로 썼는데 PPT 그래, 만 그래, 바로 내가 그래. 그거 PPT에 있는 거 그거
그 뭐야 복사해갖고 이렇게 붙이기도 안 돼? 아니면 안 되면 그냥 네, 네가 저기 해서 하면 돼. 걔는 아닌데 이거 한 걸 이렇게 뭐야 고쳐주고 추가시켜 주려고 쌤한테 보내달라고 그런 건데 안 되면 그냥 공유하기 위해서만 보여주면 돼. 특별히 다운이 안 받아 있어가지고.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어. 자, 승훈이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네. 스페인 독감.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에서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초기 스페인 지역에서 크게 유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요거를 여러분 쓰면 돼. 초기에 스페인 지역에서 크게 유행 요거만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 글에서는. 그 다음에 읽어. 이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이상 사망이라고 말씀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으구나? 네. 그 다음에, 또한 이 스페인 독감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겨가는데, 우리나라나 당시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일본에도 피해가 컸다. 요 이야기는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이상이 숨졌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빼도 되고, 그 다음에, 독감은 닭이나 오리 등 조개뿐만 아니라 돼지도 독감에 감염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독감 자체에 대한 설명이지, 스페인 독감에 관한 부분들은 아닌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스페인 독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에 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설명하셨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 독감이, 물론 이제 여기 보면, 독감이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네. 그렇지. 그래서 지금 스페인 독감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스페인 독감이, 이게 독감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이제 스페인 독감 중에서도, 너가 이제, 이건 이제 독감 중에서 조류 독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 독감이 뭔지, 독감이 갖고 있는 뭐에 관해서, 특성에 관해서 네가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뭐다? 원인이다. 라고 하는 점들, 그 다음에 네가 말한 대로 조류 또는 돼지에도 뭐 할 수 있다? 감염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례들 중에 스페인 독감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거 초기 스페인 지역에서 크게 유행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이상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만 네가 정리해 주면 된다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도 결국 독감이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일 거고, 사람뿐만 아니라 조류, 돼지 등도 감염 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만 네가 정리하면 된다고. 승훈아 됐어? 네. 자, 그러면 승훈이가 그 다음 걸로 결핵, 결핵도 그러면 승훈이가 역시 조사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준원이나 지훈이 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어, 잠깐만요. 음, 음, 그냥 말로 할게요. 그래, 그래. 그 PPT에 썼어? 아니면 그냥 공책에만 썼어? PPT에 썼어요. PPT에 썼으면 네가 공유하기로 해서 우리한테 보여줘. 화면 공유를 통해서.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크기 좀 치울게요. 음, 준원이는 어디까지 했어? 그 중간 정도 하고 있어요. 음, 네. 음, 네. 이거 음, 패스트.
자, 보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네, 패스트 1번, 쥐벼룩이 사람을 물어서 감염됨. 2번, 음, 잠복기가 7에서 11임. 음, 3번, 몸의 림프절 여러 곳이 부음. 음, 4번, 두통, 고열, 기침 등의 증상. 음, 5번, 피를 토함. 음, 6번, 피부가 음, 검은색으로 변함. 7번, 중세 유럽에서 유행. 음, 8번, 네, 8번, 사회를 크게 변화시킨 원동력이 돼. 음. 종교보다 과학과 의학의 중요성을 알게 됨. 그렇지. 그래서 지금 패스트에 대해서 잘 조사해서 그래서 이제 이 패스트가 바로 이 피부가 검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뭐로도 불렸던 거야? 흑사병. 흑사병, 검게 돼서 죽는다고 해서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원래 이름은 패스트였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쥐가 옮기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쥐에 사는 이제 벼룩이 사람을 물어서 이제 감염시키는 거라고 벼룩에 의해서 전염되는 그 패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 음, 다음에 그러면 지훈이는 그 다음 걸로 어 에이즈 에이즈, 에이즈 지훈이는 에이즈 에이즈. 에볼라. 어 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를 지훈이가 하고 선생님, 음, 저 다 했는데 그 채팅으로 했거든요. 음, 아니요. 보냈어? 보내. 어, 자, 준원이 거 보겠습니다. 준원이 게 여긴가? 자, 준원이가 한 거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준원이. 이거요? 어, 유럽의 소들이 천연두와 비슷한 우두에 걸렸는데 그 소의 젖을 짜다 소의 고름을 만진 사람들은 의도치 않게 면역력을 얻게 됨. 잉카 문명과 전쟁을 했는데 유럽인들과 달리 천연두에 면역이 없던 원주민들은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감염병으로 무너짐. 어,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책에서는 초전두가 뭐 어떻게 걸리는지, 뭐 원인은 뭔지, 증상은 어떠한지, 이런 얘기는 안 나왔고, 오히려 이제 어떻게 해서 면역력을 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초전두가 끼친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만 이렇게 오히려 더 설명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두는 보통 이제 마마라고 해요. 마마라고 불리기도 하고 두창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두 같은 경우가 전염병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인간이 그 박멸 완전히 없앤 병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천연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두 같은 경우에 발진, 이 전신에 이제 이렇게 뭐가 나는 거지. 이렇게 빨간 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가지고 피부가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그 발진을 그 뭐야 낫는다 하더라도 그 곰보라고 하지 곰보 얼굴이 얼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막 이렇게 그 곰보빵 뭐 이렇게 우둘투둘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천연두에 걸렸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이렇게 있는 것들로 이야기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천연두가 거의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예방주사에 의해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요게 이제 보여? 천연두 걸렸을 경우 이렇게 온몸에 이렇게 뻘겋게 보여? 음, 지금 어, 공유한 거 아니야? 돼요. 됐어요. 아까 보여요. 화면 공유 안 했나? 보였어요. 여기 이게 이제 천연두 걸렸을 때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얼굴에 이렇게 이제 뭐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빵들 중에 그 소보루빵이 겉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돼 있잖아. 그래서 그 소보루빵을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소보루빵을 다른 말로 곰보빵이라 부르는 거야. 음, 아,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천연두 얘기인데 원래는 뭐 이 나머지까지 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걸 한 이유들이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글을 한 번 읽어가지고는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부러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비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명확하게 그 질병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정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다 했기 때문에 뭐 두세 번 한 사람도 있고 이해가? 네. 음, 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아까 그 세균과 바이러스라는 부분들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는 이제 뭘 만들어서 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거든. 이 표가 어디가 있나? 만들기가 안 보여. 선생님이 이게 뭐야? 그 옛날 거만 맨날 쓰다가 새 걸 쓰니까 아주 낯설어 갖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표를 만든 다음에 이쪽에는 첫 번째 줄에는 뭐 예를 들면 기준을 쓰고 비교 기준이겠지. 여기는 이제 뭐 세균, 이거는 바이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에 따라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이렇게 정리해 줘서 표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책을 보면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책이 이게 몇 쪽이냐면 58쪽. 그래서 바이러스는 세균은 생물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바이러스는 뭐라는 거야? 음, 미생물. 미생물인 건 맞는데 뭐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야? 음, 생물이라고 하기에는 논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바이러스는 보통 미생물이고 세균은 생물이다라고 해서 뭐 이거 기준을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준 없으면 그냥 안 써도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어, 종족 번식에서 세균은 종족 번식이 뭐해? 가능한 거지. 네. 오, 아이고, 오. 근데 이거 그에 비해서 이거는 불가능. X 불가능한 거지. 미생물은 종족 번식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흡수가 다른 있어야죠. 생물의 이생해야 돼요. 기생해서 유전자 정복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
대사작용. 스스로 영양분을 섭취하는 그런 대사작용이라는 부분에서 역시 바이러스는 대사작용을 뭐 한다는 거야? 못 한다는 거야, 스스로 대사작용을. 그래서 이거 역시 뭐 한다? 기생한다는 거야. 세균은 외부의 영양분을 섭취해서 생명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대사작용을 한다는 거야. 그럼 이것도 역시 뭐 해주면 돼? O로 표시해주면 되지. 이해가? 응. 그래서 지금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는 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글이 아닌 뭘로?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한눈에 그 부분들을 또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도 뭐가 있다? 유전물질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유전물질. 그러면 세균도 당연히 유전물질이 있겠지. 그러니까 세균도 유전물질 오고 바이러스 유전물질 오고 이건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됐나? 다 정리했나? 응.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균과 바이러스란 부분들에 대해서 세균은 생물이고 바이러스는 미생물이고 뭐 종족 번식 하고 못하고 뭐 대사균이 있고 없고 유전물질도 다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 있는 책 그 58쪽 59쪽이 아니라면 세균이 일으키는 질병에는 뭐뭐가 있고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에는 뭐뭐가 있다. 아까 한센병 같은 경우는 세균 감염이잖아. 그럼 여기에 이제 한센병이 들어가겠지. 반면에 페스 천연두 발진티푸스는 이것도 세균이네. 네. 또 우리가 한 건 다 세균이었나? 이거 스페인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잖아. 그럼 이거는 네. 뭐야? 독감은 바이러스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질병을 또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세균과 바이러스에 관해서 조사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 이해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러한 자료들을 표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승훈이가 진행했던 것들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 함께 살펴봤고, 다음은 준원이가 진행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가장 기억에 남는 전염병, 여러분들은 어떤 전염병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코로나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최근에 생긴 전염병이기도 하고, 걸렸을 때 저도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지훈 씨 해주세요. 응. 그리고 쪽에 나오는 메르스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내가 메르스도 코로나처럼 박쥐를 통해 걸리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통해 낙타로부터 이렇게 감염이 되는 그런 질병이라는 걸 이지를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승훈 씨 해주세요. 저는 스페인 독감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스페인 독감을 그 뭐 역사책이든 그런 데서 자주 들어봤고 그 스페인 독감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런 거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저는 스페인 독감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그 당시에 그 지카 바이러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소두증 아기가 생겨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공포스러웠던 경험이 있어서 그 이야기가 제일 다시 한번 그때의 기억이 생각나서 기억에 남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이 책을 보면 제목이 자연의 역습 감염병인데 작가가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지가 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감염병이 어떻게 생겼는지랑 또 종류,
그리고 몇 명의 사상자를 먹고 무슨 특징이 나왔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줘서 자연의 역사 감염병이라고 작가가 지은 것 같습니다. 지훈 씨 해주세요. 저도 비슷하게 일단은 보통 여기 감염병 같은 경우는 다른 동물이 사람에 감염시키는 게 주로니까,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는 여기 앞에 표지에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여기 코로나는 박쥐를 통해 우리 인간이 감염이 됐고, 그다음 말라리아 같은 거는 뭐 모기고, 여기 낙타도 보이는데 메르스 뭐 이렇게 보통 여기 우리 감염병은 자연에 있는 동물들이 인간에게 퍼뜨려서 우리가 감염병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의 역습 감염병 이렇게 짓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승훈 씨 해주세요. 뭐였는지 다시 한 번만 줄 수 있나요? 그 작가가 제목을 자연의 역습 감염병이라고 지었는데 왜 지었는지 추측을 해보실 수 있나요? 저는 제 생각에는 여기서 나온 감염병들이 모두 다 사람들이 뭐 사상자를 만들거나 조금 많이 뭐라고 해야 되지? 심각하달까? 그런 인류에게 피해를 줬던 그런 감염병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의 역습이라고 지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자연의 역습 감염병이라고 책 제목을 정한 까닭은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머릿말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챕터가 환경 파괴는 새로운 감염병을 부른다라고 해서 인간들이 개발을 목표로 해서 자연을 자꾸 이제 파괴하다 보니까 여기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 아마존 숲을 뭐 개발한다던가 이렇게 밀림을 개발하면서 인간들이 전혀 접촉해 본 적이 없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등과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오히려 인간이 그 감염병에 의해서 커다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자연의 역습 감염병이라고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너무 그 함부로 자연을 그 파헤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경고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자연의 역습 감염병이라고 해서 지금 쌤이 얘기했는데 153쪽에 환경 파괴는 새로운 감염병을 부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아까 선생님 조금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밀림을 개발하려면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와 세균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들 몸 안에 그런 면역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커다란 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밀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보통 전염병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책에서는 전염병이 아닌 감염병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 감염병하고 전염병하고 뭐가 다른 거야? 네? 왜 왜 전염병이 아니라 감염병이라는 거야? 감염병이 뭐야? 희귀나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 등 미생물 또는 병원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 여러 증상을 나타내는 상태를 말해요. 그렇지. 세균이나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 같은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여러 증상을 뭐해? 나타내는 그런 증세를 보고서 이쪽에서는 이제 감염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감염병에 관해서 12쪽에 조금 더 이제 어,
정의를 내리고 있는 부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감염병은 어떻게 분류되어 있대? 정도에 따라서 12쪽. 박스에. 법이요? 응? 법으로요? 법적으로 봤을 때 감염병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자, 감염병은 일단은 1급부터 4급까지 나눴다는 거야. 1급은 감염- 전파력이 높고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것. 전파를 놓고 피해가 커지는 거여가지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는 거야? 에볼라, 페스트, 사스, 메르스 등. 에볼라나 페스트, 사스, 메르스 같은 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2급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종류에는 혈액이랑 수두랑 홍역이랑 콜레라. 혈액이나 수두나 홍역이나 콜레라를 2급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3급은 이것과 마찬가지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그 3급 감염병에는 뭐? B형 간염, C형 간염, 일본 뇌염, 댕기열. 그래서 선생님이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1급이었다가 지금은 아마 2급인가 얼마나 내렸을 거야 아마 그 감염병 저기를 그 부분들을 그 부분들에서 감염병의 그런 그 뭐야 피해 정도 그다음에 파괴력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대처하는 부분이 달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이제 어떤 질병이냐에 따라서 어떤 감염병에 따라서 대응하는 어떤 그런 방식들도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훈이 자연약속 감염병 진행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여기 차례를 보면은 1부터 6까지의 챕터로 있는데요. 여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챕터가 무엇인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5번 영화 속의 감염병 이 챕터가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챕터 4까지 보고 좀 질린다, 좀 물린다 싶었을 때 영화 속의 감염병이라고 해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일단 그래서 재밌어서가 제가 인상 깊었던 이유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단 되게 재미없고 따분한 이런 영화에 대해서 소개해줄 줄 알았는데 부산행이나 뭐 괴물 이렇게 좀 흥행한 작품부터 뭐 이렇게 월드워치나 이렇게 좀 다양한 외국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보여줘서 되게 흥미로웠고 또 어, 연가시 같은 경우는 제가 모르는 영화였는데 새롭게 알게 되었던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기 때문에 그냥 챕터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배송아님 해주세요. 저도 나온 챕터가 가장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면은 거기서 나온 영화들은 거의 다 뭐 흥행하거나 그런 좀 유명한 작품들인데 작품들을 이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좀 더 재미있고 근데 좀 무서워서 그래서 중간에 닫긴 했지만 어쨌든 좀 재밌는 파트였어요. 네. 최준호님 해주세요. 저는 챕터 2 감염병 세상을 뒤흔들다가 가장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페스트, 천연두, 스페인 등등 되게 유명하고 강력한 전염병들을 소, 소개해 줬는데 옛날에 들어보긴 했지 이렇게 자세하게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서 챕터 2 감염병 세상을 뒤흔들다가 가장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사단원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꾼 현대 감염병이라고 해서 현대 감염병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실질적인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실감 나고 또 준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몰랐었는데 이름만 알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 실체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와 뭐 이런 감염병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책을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된 바이러스나 감염병이 무엇이냐가 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에이즈랑 에볼라를 처음 알았습니다. 네. 교수님 해주세요. 저는 그 발진티푸스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동안 뭐 발진티푸스는 별로 유명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조금 그 장티푸스 같은 것만 알고 발진티푸스 같은 건 몰랐는데 어쨌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거를 그 발진티푸스를 몰랐습니다. 네, 최준호님 해주세요. 저는 그 스페인 독감이라는 걸 처음 알았으면 처음에는 그냥 되게 유명한 걸로만 알고 독감이나 차이가 없을 것 같았는데 굉장히 강력한 전염병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에볼라 같은 경우에 이름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에볼라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아까 쌤이 이제 그 감염병하고 전염병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전염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감염병과 전염병의 관계는 감염병이 더 큰 범위야. 감염병들 중에서 특별히 뭐 되는 거? 전염돼요.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거,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것들, 전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전염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과 전염병이라는 부분에서, 어, 결국은 그것들을 뭐 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느냐? 그렇지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까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 보면 감염병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어? 감염병 말고 중요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감염병에 대한 소개, 감염병이 왜 발생했고 어떤 피해를 일으키고 뭐 어떻게 예방해야 되고 이런 얘기도 쭉 나와 있지만 또 한 축은 이 책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리고 뭐 감염병 관련된 영화 뭐 이런 것들도 영화 속 감염병이라는 그런 부분도 알려주고 있지만 그 외에 또 하나 또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것들 있지 않아? 세균? 아? 세균요? 세균도 이제 감염병을 일으키는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온 거고 또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감염병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걸 말하는 거야? 뭐, 그 감염병에 관한 것들, 감염병 원인 이런 거 알려주는 거고 또 자, 이 책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3단원. 그 3단원이 뭐에 관해 나오는 거야? 바이러스? 의학 발전으로 감염병을 이제 이렇게. 결국은 감염병에 대해서 그 전에는 왜 그런 병이 생기는지조차를 몰랐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로 누구에게? 신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느냐라고 종교적인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뭐 패스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나중에 결국은 감염병의 그런 원인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그 원인을 발견하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치료법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거에 가장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기여한 사건 하나 사건이 뭐야?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될 수 있었던 사건들이. 패스트? 응? 패스트. 아니, 감염병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됐냐고. 뭐 때문에? 백신의 개발이었나? 50쪽에. 백신을 처음부터 개발한 건 아니었고, 50쪽에 뭐에 대해 나와? 현미경에 현미경이라는 것들이 만약 개발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몰랐을 거란 얘기야. 왜?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왜 현미경이 없어 모르냐고 그거를. 현미경으로 안에 뭐가 있는지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그렇지. 감염병이 아까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그 질병들이 퍼지는 거잖아. 온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럼 바이러스나 세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 네, 근데 사람들이 뭘 발명함으로써 현미경. 현미경을 발명함으로써 그것들이 이런 세포와 미생물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현미경의 발명으로 인해서 이른바 세균학이라는 학문이 새롭게 생겨난 거라는 거야. 그리고 그 세균을 특정 염색약을 써갖고 세균을 염색시키는 방법들도 개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세균에 대해서 우리가 안 썼는데 세균은 52쪽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표 만들 때 안 했었는데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 중에 하나는 뭐라는 거야? 52쪽, 54쪽 보니까 52쪽, 53쪽 보면 세균과 바이러스 차이. 세균은 음. 제가 마이크로미터? 천분의, 마이크로미터 단위를 쓴다는 거야. 네. 근데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는 더 작아요. 세균의 1000분의 1 수준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세균이 어쨌든 그 뭐에 비해서는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한 1000배 정도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은 전자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그 과학의 어떤 그런 발달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백신을 만들어서 치료제를 만들어서 지금 계속 우리는 바이러스 또는 세균과 인간이 그 백신과 그 사이에서 계속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싸우고 있는 중이야.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을 사람들이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하면 또 어떻게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또 어 발전하고, 그치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또 다른 그런 그 뭐야 우리가 치료약이 듣지 않는 그런 새로운 또 그런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또 그럼 또 그 새로운 바이러스를 사람들은 또 뭐 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또 다른 또 이렇게 뭐야 치료제를 개발하고 해서 계속 그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현재의 그러한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사이토카인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123쪽 사이토카인 폭풍이 뭐야? 123쪽에 사이토카인 폭풍. 면역력이 과다하게 나타나면 우리 몸을 해치는 거죠. 어. 그래서 너무 그 우리 몸 스스로를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물질이 뭐 오인한다거나 그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상 조직까지 공격하는 그래서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또 볼 수가 있고 이 책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른바 슈퍼바이러스 들어봤어? 네, 슈퍼바이러스가 뭐야? 그 조금 더 사람들 백신 같은 거에 면역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항생 물질을 투여하는데 항생제를 뭐 환자들에게 놓는데 그 항생제가 뭐야? 그 듣지 않는 거야.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항생제가 백신이 듣지 않는 거야.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슈퍼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그 부분들도 결국은 항생제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러한 문제이고, 그런 그 항생제를 그 사람 몸에 많이 쓰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들한테 썼는데 그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뭐 바람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그 사람이 슈퍼바이러스를 갖게 돼가지고
정작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또 그런 현상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의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것들을 무조건 없애는 것들이 최고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도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있는데 그것들과 어떻게 이렇게 면역을 조화를 이루어서 살 것인 건가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가며 살아야 된다. 이러한 또 이렇게 주장들을 또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책에 보면 우리가 너무 의아한 거 157쪽에 보면 너무 깨끗하고 너무 그 건강한 어떤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오히려 면역력이 또 생기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고 또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유전자 가위로 이렇게 뭐 이렇게 신기술로 더 농작물도 더 많이 만들고 이런 점에서 이제 상당히 좋다,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하지만 그로 인해서 과연 그 유전자가 특정한 일 하나만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변형을 일으킴으로써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또 다른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건 아닌지 그런 점에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주장 그렇지 않다 그걸 개발하는 쪽에서는 문제 없을 거다라고 또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양측의 주장을 또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자연의 흑수 감염병 이런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 내가 뭐야 똑똑해졌구나 내가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알게 되었구나라고 그러니까 아는 기쁨, 아는 즐거움, 이걸 여러분들이 맛보고 이걸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람들인 거지. 근데 나 이거 아는 거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뭐 아는 기쁨 이런 거 난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공부 외에 다른 길을 찾아야 될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 특별히 그러니까 분야에 따라서 그 이런 지식, 뭐 감염병 이거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고 막 더 알고 싶고 더 즐겁고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가 이런 분야들 미생물학이라던가 의학이라던가 뭐 세균학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내가 더 관심이 있나? 라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 뭐 흥미롭긴 하나 난 이건 특별히 더 많이 알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자기한테는 이 분야보다는 다른 분야가 더 맞을 수가 있겠지. 자, 다음 주에는 수상한 기자의 미디어 대소동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뭐에 관한 것 같아? 수상한 기자의 미디어 대소동. 뭐, 미디어, 어? 미디어, 뭐라고 지우나? 미디어. 미디어, 매체, 미디어에 관해서 기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방송, TV, 뉴스, 뭐 신문 뭐 이런 것들에서 미디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수상한 기자의 미디어 대소동이라는 동화 형식으로 써져 있는데 사실은 동화를 동화 형식을 띠고 있지만 미디어에 관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 책까지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음, 안녕히 계세요. 음. 음.